건강기업 물관리위원회 지원팀의 김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업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이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건강기업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후로 이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구성, 그 다음에 이행평가에 대한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업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강기업 물관리 종합계획은 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서 건강기업 물관리위원장께서 국가계획을 기초로 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업 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국민의 의견을 받는 공청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국가의 부합성 심의를 거쳐 2기 위원물관리위원회에서 10월 30일에 심의를 하여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부합성 심의와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에 대한 기후 여건들을 좀 고려했고요. 그리고 건강위험 내에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보완할 것인가 또는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건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분류,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건강하급 쪽으로 이루기까지 건강분류에서 가장 많은 물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 수질적인 관리와 그 수생태계 관리한 물 환경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강에서 물을 대부분 다 끌어 쓰기 때문에 그 건강이 갖고 있는 물 공급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계획의 전략과 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석을 통해서 비전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유역의 물로 비전을 정하였고요. 핵심 가치로는 물이용, 그 다음에 기후에 안전한 사회, 하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성, 물 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물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 목표를 6개를 설정해서 각각의 전략을 세웠고요. 그에 맞는 그 세부 과정을 넣었습니다. 또 건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건강유역으로 묶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건강분류, 안경동진강유역, 삽교철유역, 건강서해유역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유역에서 갖고 있는 물에 대한 현안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역계획에서는 그 차이를 고려해서 전략과 과제로 담았습니다. 이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 수립 절차는 물관리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14조 1항 2호에서 해당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계획 수립은 유역 지방환경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유역계획 확정 후 150일 이내에 이와 종합계획에 있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총 8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역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 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팀에서 이행 과제 목록을 선정을 하고 이행 주체를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한 과제가 처음에는 217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이행 과제 주간, 협조 기간을 확인차 각 기관에 보냈고요. 그 기관을 보내서 다시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공통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니 약간 85개로 과제가 줄었고요. 이 줄이는 과정 중에 중복되는 과제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삭제했고요. 저희가 원래 유형물관리 종합계획 21년부터 22년도 사이에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23년부터 하는 과제를 담았는데 지자체에서 23년도에 수립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카드 지금 작성된 과제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행계획 보고서 안을 만들어서 먼저 유형물관리위원회 위원장께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평가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고 나서 정리된 것을 지금 현재는 관계기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협의가 끝나면 이행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 계획들을 유형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행 계획을 각 기관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이행 평가는 2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24년 회계년도에 대해서 이행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연차별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행 과제 구성은 분야별로 6개 분야별로 나눴고요. 총 85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유역에는 4개의 유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 4개의 유역들의 과제를 보니 약간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랑 일맥상통한 과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이행과제 현황을 보시면 환경부에서 10개의 과제, 그리고 저희 지원단 위원회에서 10개의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개의 과제, 그리고 금강환경청에서 27개, 그리고 지자체 12개, 공사에서 11개, 기타 금강홍수개소에서 3개,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제 성격상 기존에 했던 것들, 아니면 기존에 했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될 것들, 아니면 통합 물관리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온 과제들의 성격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약 100개 정도가 되었고요. 거기서는 중복 과제가 한 15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행사항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배경은 위험불관리 종합계획과 이행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추진 과제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 실적 및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년도 이행 실적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험불관리 종합계획에 다시 완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 근거는 아까 같은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요. 그 네모 점선 박스는 그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 상황 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유효계획의 이행과제 중심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서 세부 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평가 시 원인 분석을 통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기 유효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된 외부 평가단을 참여를 시켜서 이행 상황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좀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먼저 관련 행정기관에서 전년도 이행 상황 실적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으로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그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들 또는 이행사항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단은 먼저 지원팀과 환경청 그리고 그 외부로 구성된 그 평가단을 두 개가 합쳐져서 실적 보고서에서 검토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행 평가는 정상과 미흡으로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 보고서 작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평가 보고서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먼저 계획분과에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거기서 정리되면 이행상황 평가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평가 기간은 한 6개월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행상황 평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플로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에서 청으로 소관 자체 평가에 대한 교과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내부와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위험물관리에 보고한 다음 위험물관리에서 심의 의결할 때 개선 사항들이 나오면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개선 사항을 같이 통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별 평가 지표를 베이스로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행 지표 유형은 크게 목표형과 진도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이 유형 지표는 각 지자체에서 벌써 작성해서 해당 과제들이 목표형인지 진도형인지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는 목표 달성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있습니다. 목표형 경우에는 상수도 개선이라든지 하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진도형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가 그 해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도 달성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과제가 얼마만큼 수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등을 정성적으로 좀 평가할 예정이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시합을 해서 저희는 정상과 미흡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상으로 한 것들은 어느 정도 충실도가 높다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미흡한 것들은 이게 그 과제 자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 자체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항 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위에서 작성한 이행사항 보고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단위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설정들이 약간 정성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얼마만큼 정량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으로는 첫 번째는 이행과제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제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각각의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을 받을 생각이고요. 26년도부터는 25년도에 평가된 조치 계획에 대한 반영 여부를 좀 받을 예정이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행과제 추진에 따른 정성적 효과성, 정량적 성과입니다.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량적 그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받을 예정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행과제를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받을까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예산들이 지금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정말로 이 물관리 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예산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투부여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약간 재원 쪽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그 사업들을 실행해서 수질이라든지 수산대기 환경 개선을 보고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원적이 부족하다 보니 다는 못하고 국소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자체나 그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약간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천평 사항들을 작성해서 실적 보고에서 담아주시면 저희 유형 물관리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다 받고 시합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유형 물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좀 이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공통지표, 유형지표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 공통지표와 유형지표의 특징은 다 정량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해놨고요. 공통지표의 경우에는 6개 분야 11개의 세부지표로 나눴고요. 유형지표에는 6개 분야 6개 세부지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원팀에서 따로 이제 수행할 예정이 있는데 연차별 지표평가는 중앙기관이나 정보시스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상수하수도 통계자료, 재정보, 그다음에 국가정보 포털, 그리고 오랑경정보 시스템, 다른 기획들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량 자료를 저희가 연차별 보고서를 받아서 금강 유역의 지표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일단 저희가 한번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좀 보고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5년마다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이 재수립될 때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미비했던 계획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유형지표에 대한 내용들과 각각의 이행계획에서는 결과들을 또 비교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형지표와 각각의 계획에서는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를 수립하는 계획들이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를 이게 정량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형물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때 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도하게 개선사항을 좀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수질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불구하고 여러 여건 때문에 그 개선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지표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고려해서 좀 지표를 세워달라고 좀 저희가 요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팀에서는 저희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백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물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유역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포럼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포럼들이 있을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석과 관심과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